자, 여러분. 아크로폴리스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도착하셨나요? 딱 보아도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는 곳이죠. 이 신전은 기원전 5세기경에 건축되었는데요. 이 신전 역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니케 신전이나 아테네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또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기 때문인데요. 신전 내부에는 아테나 여신의 조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 처음의 모습처럼 유지하기는 어려웠겠죠.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국은 아테나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라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요. 신전 내부에 있던 조각상까지도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기 전에 이것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고대의 그리스는 강대국 페르시아를 이길 만큼 전성기를 누렸었잖아요.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겠죠. 이런 찬란한 영광은 지게 되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신에게 기대지도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전의 인기도 시들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차후 이곳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시기에는 이곳을 교회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사원과 심지어는 전쟁을 위한 무기고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는 이탈리아의 일부지만 당시에는 엄연히 별도의 공화국이었던 베네치아가 아테네와 이곳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때 베네치아군이 아크로폴리스 쪽을 향해 포탄을 엄청 쐈겠죠. 높은 곳이니까 방어의 요새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필 포탄 중에 일부가 이곳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에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 무기창고, 탄약고로도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폭발하면서 지붕도 날아가고 기둥도 부서지고 신전이 엄청나게 훼손되게 됩니다.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 위험은 어땠을지 참 아쉽긴 하지만 이 또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곳은 끊임없이 조금씩 또는 대수선을 반복하며 현재도 복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나 훼손된 이 신전의 가치를 왜 그렇게나 신전 곳곳을 한번 둘러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신전은 직선과 수직을 이뤄서 건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곡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보시면 티가 좀 안 날 수 있겠지만 신전의 바닥의 양끝을 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봤을 때 일자가 아니라 중간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착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좀 직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잘 보시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착시와 관련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면에 띄워드린 이 위아래 선, 두 선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네, 정답은 둘의 길이가 같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서 원래 보이는 것과 다르게 착각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착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사실 직선이 아니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약간 곡선진 게 아니고 실제로 직선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히려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내려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모양으로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스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기둥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총 50개의 도리아식 기둥으로 이루어진 신전인데요. 기둥 길이의 간격과 기둥의 전체적인 두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격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좁은 거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아무 기둥이나 하나를 맨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고개를 움직이시면서 보시면 굵기가 다른 거 찾으셨나요? 신전의 기둥들이 지름도 똑같고 간격도 똑같으면 만들기는 사실 좀 더 편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냐 하면 이것 또한 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전을 볼 때 기둥의 간격과 지름이 모두 같으면 맨 끝쪽에 있는 기둥은 멀고 오히려 가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둥의 간격을 조금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둥의 지름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배흘림 기법, 서양에서는 엔타시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법인데요. 원기둥의 중간 부분을 가장 두껍게, 지름이 길게 만들고 위와 아래로 갈수록 지름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지붕을 안전하게 받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에 영향을 받은 건물은 첫 번째로 프랑스 파리의 마들렌 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 베를린의 구 국립미술관, 세 번째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도 이 파르테논을 조금씩 모방했다고 해요. 때문에 약간씩은 비슷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이라는 곳에는 아예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해서 만든 내슈빌 파르테논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희대학교 본관도 파르테논 신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경희대 본관은 2018년에 국가등록 문화재까지 등재되기도 했죠. 원래 이곳 파르테논 신전 내부에는 엄청난 높이의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2m에 달하는 아테나 여신상이었는데요.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은 아테나 파르테노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조각상은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조각상으로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도 전체가 인체는 상아로 만들고 옷은 금으로 입힌 모습으로 있었다니까 얼마나 화려했을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지만 이거 없어져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곳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서양 문명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로고에까지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로고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것 때문에 약간 제약도 생겼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카메라에 담을 때는 다른 오브제들을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사진 찍지 못하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서서 사진을 찍거나 셀카를 찍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물건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물을 두고 그 뒤에 배경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나오게 촬영을 시도한다면 관계자들이 와서 제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파르테논 신전의 역사와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워낙 가치가 있어서 보고 가야 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신전 곳곳에 있는 조각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곳 파르테논 신전에서 다음 이야기 이어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